자, 모의고사 문제 간단하게 이제 강평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앞서가지고 이 이야기만 좀 할게요. 자, 시험에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점수를 분석하거나 또는 등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내가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하는데 집중을 하죠. 근데 이제 3년, 4년, 5년, 6년, 7년 공부해도 끝까지 시험이 안 될 분들은 점수하고 등수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점수가 얼마 안 된다, 어떻게 하냐, 등수가 낮다, 어떻게 하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길로 갈지는 직접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많이 강조했던 거 간단하게 풀어볼 겁니다. 채권자 갑이 을에게 X채권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 을에게 채권 양도했다 나오는 순간에 제가 올해 특혜입급이라 강조했던 혼동 떠올려주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요건 갖췄는데 요건 갖추기 이전에 갑의 채권자 병이 X채권에 대해서 압류했다. 양도한 이후, 양도했으면 그 즉시 혼동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갑이 자기 채권자 병에게 담보로 양도를 했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병이 X채권에 근거해가지고 돈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면책되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지문. 을이 갑한테 채무를 다 변제했는데 이유가 없는 승낙을 했죠. 그 경우에는 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이미 변제했음에 근거해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1번 지문, 채채권 양도 갑이 통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병이 통지를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단법인 정간의 경우에 목명사자 2사존 중에 사하고 존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 재단법인의 경우는 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정간에 꼭 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위 실종 선고에 의해서 필요했던 기간은 1년이다 해서 사안의 경우는 선박 침몰이기 때문에 보통 실종이 아니고 특별 실종이죠. 따라서 5년까지 필요 없고 1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2번, 3번, 4번 다 쉬운 문제고 4번 지문 가시면 갑의 생한으로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가 됐을 때에도 상속인, 그렇죠. 얼마 전에 했죠. 직접 실종 선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익본자의 경우는 선의인 경우에도 현존이만큼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인 경우에만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 선인 경우도 현존이익에 대해서 돌려줄 의무를 지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조건기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종기,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잇는다 맞고요. 포기할 수 있지만 못한다 맞고요. 조건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됐다, 기성조건이죠. 그러면 기해 무효죠. 무효. 해서 조건 없는 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무효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4번도 당연히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금 1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이 채무자,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행인수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병이 갑한테 변제했는데 을 기망행위에 의해서 이행인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을 때도 갑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틀린 지문. 니은번 지문 또 강조 많이 했죠. 이자 지급에 의해서 승인에 의해서 소멸수요 중단이 인정이 되려면 채무자가 그렇게 했을 때 중단되는데 이행인수인 병 같은 경우는 채권자 갑을 만났을 때에는 제3자에 불과하지 채무자가 아니죠. 따라서 갑의 채권은 승인에 의한 중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 틀린 지문. 디귿번 직접은 청구할 수 없지만 하도해서
대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 1번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만약 을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 8천짜리 담보권 설정을 하면서 병이 X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하면서 피담보 채무에 대해서 이행인수를 했다. 그죠? 이랬을 때 병의 법적 지위는 제3취득자. 그리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게 아니고 이행인수에 불과했을 때에는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랑 실제 채권 금액이 더 초과했을 때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같이 책임만 지는 사람은 담보된 채권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1억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아니고 8천만 변제했을 경우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똑같은 사안에서 만약에 병이 이행인수가 아니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했을 경우는 이제부터 채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1억 전액을 변제했을 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잘 비교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민사 유치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유치권,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고요. 물상 대위권도 행사하지 못한다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2번 수급인이 건물에 대해서 취득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기 소유죠. 타인 소유물이 아니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3번 피담보 채권이 판결 확정이나 지급 명령 확정에 의해서 민법제 165조에 의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됐을 때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 매수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종전 기간을 원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비교할 게 보증인 사건하고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4번 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유치물의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 갑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 민법제 750에 근거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741은 행사할 수 있다까지 항상 비교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채권 질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채권 질권 목적이었던 채권 양도 행위의 경우는 해봤자 질권자에게 전혀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양도 행위를 할 때는 동의 필요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었을 때 질권자 병은 질권 실행 방법으로서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 채권 질권의 효력은 별도의 효력이 없었을 때에는 질권 설정된 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이자 같은 것도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저당권으로서 담보된 채권을 질권 설정했을 때 부기까지 했을 때 효력이 미치고, 이 4번의 경우에 중요한 판례가 많았으니까 W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시간 선수와 관계없이 꼭 부기 등기가 필요하다 등등등을 한 번 더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보증계약 옳지 않은 거 다 고르면 뭐냐? 보증인 또 보증채무니까 당연히 채권자하고 합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옳은 지문. 불특정 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 디귿번 지문 반현이라고 꼭 암기를 제가 하자라고 했죠. 해서 주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된 자가 변제로서 출제해가지고 소멸시켰을 때에는 그 당시가 아니고 반현, 현존 이익의 한도로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틀린 지문. 1번 지문 틀리신 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매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근본이 안 되는 거죠. 연대보증인 보충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최고 검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틀리신 분들은 정말 반성해서 정신 잘 차리고 남아있는 기간 공부를 해야만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채불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앞에 거 읽어보시고, 4번 질문 가시면 특별 손해배상 민법제 393조 제2항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경우는 채무의 이행기가 아니고 계약 당시를 놓고 한다 아니었죠. 자, 판례 같은 경우는 하나씩 채무 불이행시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고, 이렇게 채불의 유형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제가 항상 강조하기를
이행지체로 보고 문제를 풀어라. 따라서 이행기 기준이지 계약할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이전 등기를 구하는 이행소송의 경우는 186이기 때문에 등기까지 필요하니까 등기 없으면 취득하지 못하고요. 2번 민법 제48조 출연자 갑하고 A 법인 사이에서는 그죠? 별도의 등기가 없었을 경우에도 그죠? 재단법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말고 제3자 병가의 관계에서 A가 병한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려면 민법 제186에 근거해가지고 소이등이 필요하다. 3번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을한테 양도하고 을 명의로서 보존 등기했을 때도 실부합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고 공용진수의 경우도 민법 제187조 사안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으니까 옳은 지문이다 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공불행위 민법 제76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은 그냥 조문이니까 옳은 지문이고 2번 또 그죠? 필요 없으니까 옳은 지문이고 3번의 경우에 변제했을 경우에 변제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만족 주는 절대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효력이 있으니까 옳은 지문이고 4번 지문에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는 상대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할 때 아무런 지장 없죠. 그래서 공불자 중 1인 갑이 배상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에 다른 공불자 을이 피해자 A에게 부진정 연대채무니까 부담 부분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했다면 을은 갑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갑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엄청 강조 많이 했던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입니다. 수탁자가 이제 제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에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매도인에 대한 부분하고 신탁자에 대한 부분을 꼭 구분하자. 신탁자의 경우는 더 이상 X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취득할 수 없는 손해 입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탁자에게 수탁자 같은 경우는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는 매우 중요했던 재심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고요. 13번 지문 다음 설명 중 채취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취소했을 때도 대위해가지고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2번 지문도 많이 했던 겁니다. 취소했다 하여도 여전히 건물에 대한 소유 권자는 을한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해가지고 수익자 병명의의 등기가 말소가 됐다 하여도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었고요. 3번 지문 가시면 사회행위로서 매매 계약했고 가등기했고 뭐 등등등등 했다라고 했을 때에 제 끝에 수익자의 법률 반환 의무가 이행 불가하게 됐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수익자 같은 경우는 가해 배상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4번 지문입니다. 채무자가 회복해가지고 X토지를 정한테 팔았을 때도 효력이 없고요. 취소 구했던 채권자라든지 또는 받는 자 같은 경우가 삼장대해 가지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효력받는 채권자의 경우에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근거는 알 필요 없고 결론을 중심으로 정리하자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소유권에 기한 물청 중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토지 소유자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로서 무단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 아닌 점유자에게는 철거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퇴거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고요. 2번, 3번, 4번 또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취득시효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또 현 점유자 병은 전 점유자 을의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가지고 직접 자기에게 등기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점유의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라고 했던 판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채무담보를 위해서 소이등 경료한 자,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제3자, 제3원칙이죠. 그 경우에는 이전 등기차를 3자한테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이죠. 취득시효 완성되고 등기했을 경우 등기를 먼저 했죠.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설정된 가등기 2원칙. 2원칙의 경우에는 을하고 병이 싸우면 취득시효 완성자 을이 이긴다. 그거였죠. 그 매수인의 지위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3번 지문 같은 경우도 옳은 지문. 4번 지문 가시면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담보권 설정 등을 했을 경우에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점유했다. 이것도 이제 용인이라고 하면 끝나죠. 갑 자기 스스로가 설정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 같은 경우는 완성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그래서 이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시험 칠 때 수정됐을 거예요.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기 때문에 혹시 수정 안 하고 문제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답을 1번 하고 4번 두 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제척기간 소멸시효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매매예약 만결권은 제척기간에 관한 문제지요.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청권의 경우하고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2번 지문도 올해 법행도 출제가 됐지요. 채권 양도 통지만 가지고는 권리 행사에 필요한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3번 지문입니다. 부실법 시행 전에 했는데 유예기간이 도가했다. 신탁자 갑이 수탁자에게 가지고 있는 소위 등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센스 있게 이게 기출 지문이거든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해 가지고 갑이 을에게 민법제 741조에 근거해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갑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시에 걸리고요. 비록 갑 같은 경우가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10년 지나면 소시 완성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4번 채물에 근거한 배상청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 불이행 시 때부터 진행하는 거지 계약일이 아니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도급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하자보수 보증금 3순환, 4순환 때 계속 반복해서 암기했던 부분이죠.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손에 대해서 입증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 실제 도급계약에 대해서 해제한 때부터가 아니고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죠. 해제할 수 때부터.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지문입니다. 수급인 갑이 공사계약 중도 해제될 경우에 도급인 을에게 정지조건부 금전 채무를 쥐고 있었을 경우에도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도 채취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4번 지문도 제가 항상 하는 게 그 면책적 채무인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X, Y, X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지만 Y 가지고는 대항 못한다. 그거 묻는 거거든요.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하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유증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언의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에 제3자 권리의 목적이었다. 제3자가 X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지상권 따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한 제3자 병의 권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기속돼도 존속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부당이득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속으시면 안 돼요.
이랬을 때 채무자 같은 경우 결국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본 게 없거든요. 따라서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상대해가지고 계약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741 같은 경우는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합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2번 동의한 건 적극적인 사용 수익권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지기 때문에 옳은 지문. 3번 지문 침해 부당이득하고 급부 부당이득하고 한 번 더 법률상 원인의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침해 부당이득의 경우는 항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 피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니까 옳은 지문. 4번 지문 후순위권자가 선순위에 앞서서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선순위권자에게 올 돈이 오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돌려줄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후순위 을은 선순위 갑에게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반환 의무를 지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20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등기 본등기 전까지는 물권 변동 생기지 않음으로까지는 맞죠. 근데 다 아는 거 본등기 했을 때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는 게 아니고 본등기 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고 3번 지문입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의 경우는 현재가 아니고 가등기 할 당시에 값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고 4번 또 직권 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감남과 을녀가 법률상 부부이고 미성년자인 병이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읍번 지문 어머님 을께서 제3자하고 간통행해가지고 혼인관계에 대해서 파탄됐을 경우에도 갑과 병은 특별 사유가 없으면 을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남편 갑은 물을 수 있겠지만 자병 같은 경우는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니은보도 제가 엄청 강조했던 재심 판례입니다. 이혼에 의해서 부모 중에서 을이 이제 아기를 키우기로 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갑 같은 경우는 부모에 해당하지만 원칙적으로 감독 의무는 지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니은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디귿번 지문 이혼에 의해서 부모 중에 을이 단독증을 했다. 그 뒤에 병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는 직계 존비배 존속이죠. 그럼 부모면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서 을과 달리 갑 같은 경우는 청구 못하는 게 아니고 갑도 직계 존속 부의 지위에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니을번 갑이 사망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사순환 강의할 때 땡겨서 설명할 때 했던 거죠. 일방이 사망했을 때 인척관계가 소멸되려면 생존 배우자 을이 재혼까지 했을 때에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즉 재혼 등의 별도의 제시가 없었을 경우는요. 여전히 인척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니을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무효 취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해서 중과실이었는데 이용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니까 틀린 지문. 108조 제2항의 선이면 되지 무과실은 필요 없으니까 옳은 지문. 무효 가등기에 대해서 종용했을 때 소급표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의 경우는 직권사항의 조사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주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23번 부부관계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남편 갑 명의로 취득했던 X아파트가 있었을 때는 갑의 특유물로 추정되지만 끊고 맞죠? 부동산 취득함에 있어서 내조의 공등이 인정된다 하여도 추정의 번복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근데 비교할 게 이제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내조의 공 같은 경우도 참작 사유로
삼아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W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 또 바람표 쓸 때 공부 책임을 지는 거고 이 관계에 놓이니까 문제 없고요. 3번, 4번 또 조문 계속 읽으시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24번 채권자 대위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갑이 채무자 을을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패소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보존 필요성이 부정돼 버리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입니다. 채무자 종중 같은 을 같은 경우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소를 제기했음에 근거해가지고 각하 판결 확정됐을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소각하는 모르겠지만 총회 결의가 없어가지고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권리에 대해서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계속적으로 대위권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은 키워드 딱 이제 정리해야 되죠. 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위임 계약에서 대변제 청구권. 요 두 가지의 경우는 금전 채권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 판례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필요 없으니까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지문 갑이 을한테 을이 병한테 권리가 있었을 때 갑이 을의 권리를 병한테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있었던 X 채권이 제3채무자 병과의 관계에서 대항할 필요 전혀 없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입니다. 상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의 경우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다.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의 경우와 달리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없이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인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채무의 기행을 포기하고 수동채권으로 해가지고 상계할 수 있고 맞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일 때 상계 의사 표시를 했을 때에는 임대인이 스스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채권 압류 등이 제3채무자 병에게 송달된 이후에 제3채무자가 명령받기 전에 이미 채무자 을에게 상계 가능했던 채권이 있었다 하여도 못한다 아니죠. 이 경우는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지문 가시면 민법 제496조 같은 경우에 원칙과 예를 잘 구분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청구권 행사했을 때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의의 불법 행위하고 경합하는 경우다. 즉 발생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또 상계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마지막 4번 지문입니다. 가액 배상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상계와 전혀 무관하죠. 상계하고 전혀 무관하고 496조 입법 취지하고도 무관하죠. 따라서 한번 끊고요.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빠르게 복습하시고요. 점수나 등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내가 분명히 사순환 때도 수업 들었던 내용이고 또 수업 시간에 김동진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고 그때는 내가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실수를 해가지고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다시 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